윤선도 선생 작품이야. 견해요. 견해요라는 제목의 견해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거야. 넋두리 하는 거야. 보통 고산 윤선도 선생도 유배를 갔기 때문에 넋두리 할 게 뭐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억울하다. 난 죄가 없다. 막 이런 거겠지, 그지? 그리고 유배지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부분들이 견해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자,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볼게. 연시정해 지금 보니까. 일수부터 볼게. 일수.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그르다나. 자, 슬프거나 즐겁거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잖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옳다나 그르다나.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래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옳다고 하거나 그르다고 하거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러니까 초장은 일수의 초장은 상황이 어떻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괄호 묶어볼래? 내 몸에 할 일 괄호 묶어봐. 이게 자기가 할 일만 하겠다 그런 얘기야. 즐겁건 뭐하건 간에 뭐 남들이 잘했다 못했다 하건 간에 난 내 할 일만 하겠다. 대표적으로 관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지? 우국 충정. 나라 걱정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면 임금이면 연군 지정. 아니면 자기 관리로서의 책임. 자기 할 일만 했대. 닦고 닦을 뿐이언정. 닦고 닦을 뿐이란 얘기야. 그 밖에 어머님.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은 분별. 동그라미. 분별은 걱정, 근심, 싫음 이런 거니까 걱정할 줄 있으랴? 걱정 안 하지요. 왜? 내 몸이 할 일을 다 할 뿐이니까. 난 떳떳해. 나 당당해. 아니? 남이 뭐래도 상관없고 즐겁건 슬프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야. 신념에 관한 의지, 행동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일수에 관한 내용이야. 원래 윤선도는 당시 이첨이라는 일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함경도로 유배를 갔어. 그리고 나서 이 넋두리 5수의 연시조를 지었으니까 유배지에서 외로움, 유배지에서의 어떤 억울한 심정, 또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니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기다 녹여놨단 말이야. 이수가 볼게. 내가 한 일 망명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를 순간 다 한다. 소리적 표현이야. 내가 한 일이 뭐지? 그 이첨이라는 간신의 무리가 잘못했다고 상소를 올렸단 말이야. 광해군한테 윤선도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놈들이 나쁘다고 상소를 올리고 망명된다는 얘기는 주체가 없다. 그냥 왜 그러냐면 다른 신하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나섰기 때문에 망명됐다고 얘기한 거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주책 없이 나선 거지, 그지? 나라고 하여 모를 순간 나도 다 한다. 나 가만히 있었으면 함경도로 유배 안 왔을 텐데 나서다가 그랬다라는 얘기야. 이 마음 어리석음도 님을 위한 탓이로다. 왜 내가 망명된 짓을 했을까? 님을 위해서. 님 누구? 임금님. 됐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만약에 주체가 없다고 비난을 받으면 그건 충정에서 나온 거야. 임금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잘못 없지. 왜? 그게 내 몸에 할 일이니까.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 누굴까? 이처 같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모함해도 님이여 내 뜻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수가 끝난 거야. 이 말은 그 이면을 따져보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가 없다. 를 호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수의 내용이었다. 결국 나의 충정을 알아달라고 견해,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삼수 갈게. 추성 진호로 밖에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냇물아. 자, 추성 잘 몰라도 돼. 진호로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 그냥 진호로야. 알았니? 자, 원래는 이게 함경도 유배지니까 울면서 얘는 밑줄쳐. 이런 건 좀 외워도 흘러간다, 살아간다. 여기서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시냇물이니까 저 시냇물아. 울면서 그러니까 감정이입이지. 내 마음이 지금 울고 있어. 그러니까 시냇물이 울면서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럼 화자는 울고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임금에 대한 그리움,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거지.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시냇물이지, 그지? 뭐 하려고 멈추지 않고 시냇물은 밤낮으로 흘러가느냐? 근데 밤낮으로 흘러가는 건 뭘까? 내가 할 일 위국 충정, 나라 위하는 마음, 끊임이 없다는 얘기야. 님양한 데도 나왔잖아. 이거 연군주정이고 밤낮으로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원래 내가 밤낮으로 하는 게 뭐라고? 님양한 내 뜻이야. 연군지정. 그래서 쫓아 그칠 때를 모르는 도다라고 하면서 결국 멈추지 않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유배해 왔지만 변함없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게 삼수다. 자, 사수로 갈게. 매는 길고 물은 멀고 반복됐네. 매는 길고 멀고 반복. 그 다음 짝이지. 매는 물은 길고 멀고 이렇게 짝이 됐어. 그러면 매가 길다는 얘기는 여기 그 유배지에 고립됐다는 얘기고, 물은 멀고 이것도 물도 흘러가니까 고립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매하고
왜 산하고 물은 장애물이야,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냐면 밑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부모님, 어버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장애물에 해당되는 게 산과 물이다. 이 산과 물이 많고 많고 크고 크고라고 그랬어. 산이 많고 물이 크고 크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란 말이야, 장애물. 어버이 그리워하는 마음. 여기는 사수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야. 삼수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었지만 어디서 외기록이는 울고 울고 또 나왔네 감정이. 외기록이가 왜 울어요? 화자가 울고 있죠. 임금이 아니라 이 어버이 그리워하는데 못 만나니까 장애물 때문에 못 가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러기한테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었으니까 감정이입이고 위에 시냇물하고 외기러기는 감정이입의 대상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수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오수로 갈게 마무리.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건만은. 자,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야? 그러면 효라고 하는 거. 효. 선생님 충도 있는데요. 충 안 하면 불효야. 안 하니? 그러니까 효가 기본이라고. 어버이 그리워할 줄을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본성, 본질 원래부터 알았건만은. 임금 향한 뜻 이거 뭔데? 충이잖아. 충.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하늘이 생기게 했대. 자, 어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 원래 태어났어. 그 다음에 임금을 향한 뜻 이것도 하늘이 만들었 때. 하늘이 만들었는데 어길 수 있어? 못 어기지. 이게 절대성이라는 거야.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어길 수 없는 절대성, 당위성을 강조한 게 임이 향한 뜻이란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도가 기본인데 불충하면 불효가 되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인가 하노라. 지금 금방 설명했던 거.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불충하면 불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되겠지. 충과 효는 하나다 라는 뜻이야. 알았니? 임금을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지. 왜? 임금을 그리워하지 않으면 불충이고 불충하면 불효가 되니까 당연히 그리워하죠. 그래서 결국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결국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뀐 게 오수란 말이야. 이거는 피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게 바로 임금에 대한 연구지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시냇물 외기록이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했고요. 견해는 시름을 풀다, 시름을 쫓다, 뭐 마음을 달래다 그런 뜻인데 넋두리 하소연에 해당한다. 시상전개의 1수부터 3수까지는 전부 다 충이었었어. 갑자기 4수로 가면서 효가 됐다가 5수에서는 충하고 효가 결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견해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견해어는 연시조겠지, 그지? 우국적, 나라 걱정하는 마음. 연군적, 이 연군적이란 말이 연군지정을 말하는 거야. 임금 그리워하는 마음. 이퀄 어버이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갔어. 전체 5수로 돼 있고. 자, 특징 1번. 유배지에서 느끼는 정서. 뭔데? 외로움과 그리움. 두 번째. 강직한 성격은 1수에 나오지. 누가 뭐래건 어떤 상황이건 난 내 할 일만 할 거야. 강직함. 그 다음에 효와 충. 이게 당시 4대부의 정신의식이란 말이야. 그것도 드러냈고. 시조니까 당연히 사음보. 서리적 표현도 나왔고, 대꾸적 표현도 나왔고, 시어도 반복하고 있고요. 길고 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연물의 화제 감정을 입한 감정이입도 나왔는데 시냇물과 외기록이다. 이게 견해어의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소설 홍길동으로 갈게. 홍길동 잠깐 읽어봐. 자,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야. 이건 뭐 전체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 거라고 생각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길동전은 영웅소설이지, 그지? 당시 조선의 현실 혹은 사회제도, 특히 적설차별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항의식이 깔려있는 거다. 홍길동은 서자였고 당연히 작가의 어떤 그 처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허균도 역시 서자였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하루는 나귀를 탄 한 소년, 누군데? 길동이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관아의 문 밖에 와서 감사, 평양감사하는 그런 관리지, 그지? 감사를 뵙기를 청했다. 근데 이 감사가 누구냐면 길동의 형인 홍인형이, 알았니? 형을 보러 온 거야.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 홍길동이 말 위에 올라와 절하며 인사를 올리거늘 감사가 인형이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항시 기다리던 길동이었다. 자, 인형은 그러니까 길동에 대해서 서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는데 인형의 입장에서는 측은하게 여겼단 말이야, 동생을. 그래서 집을 나간 길동을, 가출했던 길동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길동이야. 크게 놀라고 기뻐 좌우를 물리치고 그 손을 잡고, 길동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길동아, 네가 한번 집을 나간 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병이 깊어지셨거늘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의 근심이 되니. 왜냐면 길동이 도적의 두목이 됐잖아, 그지? 자, 효도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는데 효도도 안 하고 불효하고 불충하고 있다. 내 무슨 마음으로 불충, 불효 행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냐. 길동의 죄가 이렇단 말이지. 이런 이유로 전하께서 아주 화가 나서 진노하시어 나에게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으니, 그지? 가족을 이용해갖고 좀 가혹한 방법이지, 그지? 이는 피하지 못할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하이기 때문에. 너는 일찍 서울로 나아가 전하의 명을 순순히 받으라. 전하의 명이 뭐야? 길동이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순순히 자수해라, 뭐 이런 얘기야. 말을 마치며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기를,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버님과 형을 위태로움에서 구하고자 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하고 형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겠다 하고 온 거란 말이지. 대체로 대감께서 당초에 천한 길동을 위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도록 하셨던들,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단 말이야. 적서차별이라는 사회 제도의 부조리가 이렇게 길동한테는 한으로 남은 거야.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내가 그것만 허락했어도. 근데 그 조선시대의 근간은 적서차별제도다, 알았니? 막 왕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내버렸다가 맨날 왕자끼리 싸우니까 이성계가 아예 국룰을 만든 거야, 알았니? 자, 지난 일은 말해봤자 쓸데없거니와 이제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보내소서. 그래서 스스로 잡히려고 왔다고 한 거지.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잡아가시오.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도 장계, 이거 이제 잡았다는 것은 이제 임금님한테 올릴 글이지. 장계를 저 길동에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수레에 싣고, 아주 죄인이네. 건장한 장교 10여 명을 뽑아서 죄인을 호송하게 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게 하니 서울로 각읍 백성들이 길동의 재주를 들었는지라. 비범한 존재라고 알고 있으니까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길을 메울 정도로 나와서 길동을 구경했다. 이때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둔갑수란 거야, 알았니? 각 도마다 내가 길동이다 이렇게 된 거지. 조정과 장안의 백성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누가 도대체 길동인지 알 사람이 없었다. 비범한 능력이 동시에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어. 임금께서도 놀라 신하들을 모두 모으고 친히 취조했단 말이야. 신문을 하고자 하셨다. 8 길동을 잡아 올리니 팔도에서 한 명씩 저희끼리 서로 다투며 아뢰기를, 내가 진짜 길동이요, 나는 아니라. 이번에는 봐봐, 올라올 때까지는 내가 길동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와서는 다투어 아뢰기를 뭐라냐, 너가 길동이지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갖고 논 거지, 그지? 농락했다 하며 서로 싸우니 누가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임금께서 이상하게 여겨 즉시 홍아무개를 불러 말씀하셨다. 홍아무개는 홍판서, 즉 길동의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라면 길동을 찾아낼 수 있겠지라고 해서 홍아무개, 홍공을, 홍판서를 부른 거야. 아들 알아본 데는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다니 저 8 중에서 신하 홍판서를 부르는 거야. 임금이 경의 아들 길동을 찾아내라. 홍공은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신의 천생 길동은, 그러니까 신은 자기를 낮춰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홍판서가 천생은 천한 출생을 말하는 거야.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 붉은 점이 있다고 이를 보면 징표로다가 알 수 있겠다,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8 길동을 꾸짖었다. 이제 길동의 특징을 얘기한 거지. 내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에는 아비가 있는데도 이렇게 천고에 없는 죄, 그러니까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하는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아라. 넌 죽어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홍공이 피를 토하고 엎어져 기절하니, 자, 여기서는 왜 갑자기 피를 토했을까? 병세가 아주 심각한 거야. 임금께서 놀라 약원에게 구하도록 하셨으나 의원 차도가 없었다. 8 길동이 이 광경을 보고 동시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 1개를 꺼내어 홍공의 입에다 집어넣었어. 효야효. 홍공이 반나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뭐 여기서는 지금 찾을 방도를, 길동이 누군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줬고 홍공이 쓰러졌는데 길동이 환약으로다가 살린 거야. 중략, 길동이 초인을 없애고 두루 다니다가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 초인은 뭐냐면, 선생님 아까 둔갑술에 따르잖아. 길동, 진짜 길동이 둔갑술에다가 있잖아. 여기서 초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7명의 가짜 홍길동을 풀 있잖아, 풀 집단, 벽에 있는 집단, 그걸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초인은 그 가짜 7명의 홍길동을 말하는 거고, 두루다니다가 사대문 안에 방을 붙였단 말이야. 이제 진짜만 남은 거지. 요신 홍길동은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할 것이나 병조판서로 임명하면 잡힐 것입니다. 조건을 내건 거야. 아니?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병조판서를 내리면 그때는 잡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봐봐, 병조판서는 높은 관직이잖아. 적서차별제도의 핵심은 뭐야? 서자가 관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차별이지,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병조판서를 임명하면 적서차별제도를
깨야지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임명할 수가 없는 거지. 딜레마지. 자, 그러니까 적소차별이 잘못됐으니까 나를 병조판사로 임명하면 적소차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병조판사로 임명하지 않겠지. 임금께서 그 방문을 보시고 조정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신하들이 말했다. 이제 그 도종 홍길동을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판서에 제수하는 것이 아니되옵니다. 반대하고 있네. 임금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다만 경상감사 홍인영 길동의 형이지. 길동을 잡을 것을 재촉하시니 경상감사 홍인영은 임금의 엄한 명령을 받고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어. 자, 길동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는 형인데 잡자니 동생한테 미안하고 안 잡자니 불충하는 것 같고, 자, 어찌할 바를 몰랐어. 하루는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비현실적에서 비범한 능력 절을 하고 말했다. 지금은 진짜 길동이 오니 형님 아무 염려 마시고 이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소서.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손을 잡아 눈물을 흘리며, 그럼 길동은 형을 위해서 자수한다는 얘기잖아. 이 철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형제인데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소란케 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애달프다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 동생으로 인정한 거네, 그지?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던 것은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였는데, 적서차별 인정하라는 얘기였는데 그거 안 하고 소란케 했어. 내 이제 진짜 몸으로 와가지고 나를 보고 잡으라고 하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정말 기특한 생각이 든다.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붉은 혈점, 이게 길동의 표시잖아, 그치? 진짜를 확인했어. 즉시 팔다리를 결박해 수레에 넣고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갖고 철동같이 에워싸고 비바람같이 몰아갔으나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 잡아가시오.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랐다. 대궐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번 몸을 흔들어 움직이니 굵은 쇠줄이 끊어졌다. 비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 저렇게 끊어질 일은 없지, 그지? 여기서는 비범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야. 수레를 깨고 길동이 공중으로 올라가. 이거 비현실이지, 그지? 표현이 구름과 안개에 묻혀 사라져버렸다고. 홍길동이야 뭐야? 아니, 손오공이야 뭐야? 구름 타고 갔어. 장교와 부사들이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다 다만 넋을 이를 따르며 아무것도 못했어. 어찌할 수 없어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길동이 이렇게 해서 도망갔습니다. 임금이 듣고 말씀하셨다. 천고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어디 있으리요? 없지. 임금께서 크게 근심하시니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아랬다. 길동이 자신의 소원이 병조판서를 한 번 하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오, 한 번 소원을 풀면 저 스스로 감사할 것이, 이때 감사할 때 그 틈을 다 가지고 잡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라고 계략을 꾸며 자신의 계략을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임금께서 이 말이 옳다 여기시고 즉시 홍길동을 병조판서에 제수하고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고. 그러면 빨리 오란 얘기지, 그지?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간대에 무속불로 장식한 띠, 이게 뭔데? 병조판서 차림으로 높은 수레를 타고 큰 길로 버젓이, 자, 이제 난 병조판서로 임명했으니까 도둑이 아니야 라니 들어오면서 외치기를, 지금 홍판서가 임금께 인사하러 온다. 지금 홍길동 병조판서가 인사하러 온다 하니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마저 호위하여 대궐 안으로 들어갔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의논하기를, 길동이 오늘 사은 임금에 대한 은혜 감사하는 거, 보통 절을 4번해요. 사은숙배라는 거야. 그게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칼과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나오거든 지체 없이 쳐 죽이자. 이게 지금 계략이란 말이야. 방심했을 때 쳐 죽이자 하고 약속을 정했다. 길동은 궐 안으로 들어가 임금께 절을 하고 사은하고 말이었다.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고 아주 심각해 중대라는 얘기야. 적소차별을 다 깨버렸으니까, 도둑질하고는 난리 쳤으니까. 아니? 도리어 임금의 은혜를 입어 병조판서가 돼서 평생 한을 풀고 대장부로서 벼슬을 얻었단 말이야. 전하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자 하오니 엎드려 바라보는데 전하의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얘기했어. 결국은 자수해서 임금께 충성하겠다고 맹생하는 거고 충을 드러낸 거잖아, 그지? 말을 마치자 길동이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 구름에 쌓여가니 비현실 가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홍길동전이 마무리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지요 라는 얘기. 나중에 있잖아, 홍길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율도국 알지?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묘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 라니 율도국을 이상국가로 만들었어. 그게 홍길동의 마무리야. 여기서 잡힌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윤선도의 견해하고 홍길동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 풀어보면 쉬워. 자, 1번 봐봐. 가의 견해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야. 1번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의문의 방식, 거기 뭐가 나오지? 의문의 방식? 이거잖아. 분별할 수 있으랴. 이게 서리적 표현인데 강조의 표시니까 맞았고요. 2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변함없는 의지. 첫 번째 줄이잖아. 막 예를 들면 말을 건넨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면 그런 경우에는 시냇물이라고 해야 되겠지.
시냇물한테 미명한 그 뜻이 그칠 줄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말을 건네는 방식, 지조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맞았고요. 3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하잖아. 의인법에 해당되는 게 뭐 있을까? 그러면 시냇물도 의인법이고 내 뜻을 쫓아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시냇물이 대표적이 되겠네. 맞았고요. 4번 동일한 시어 반복 멀고 크고 뭐 이런 거 자연물의 속성과 연관된 이미지를 말하고 장애물에 해당되는 게 산과 물이었다. 맞았고 4번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배열하고 그럼 이거 대조야. 라니 우열 관계를 설정하여 화자의 취향을 명시하고 있다? 전혀 아니죠. 정답은 5번이 틀렸다. 대조적인 시어가 나오긴 나와. 슬프나 기쁘나 옳다나 그르다나. 근데 이게 우열을 설정한 건 아니야. 라는 게 어떤 상황, 어떤 시비, 어떤 문제 이런 거 상관없이 내 할 일만 하겠다 그런 뜻이니까 우열 관계를 설정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정답은 5번이 틀렸어. 자, 2번 봐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다. 견해요. 보기가 뭐지? 밑줄 쳐볼까? 자, 여기서 뭐야? 둘째 줄 자괴 지조의 심정. 내용이야 지금. 그 다음에 셋째 줄 자연마저도 친화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다른 시각하고 다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쭉 해서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밑줄. 그 다음에 맨 밑에 둘째 줄 신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지켜나가려는 의지. 이게 견해의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볼까? 앞에 거랑 뒤에 거 봐. 그 밖에 하라는 일 접어두고 내 몸이 할 일. 이건 충돌이잖아. 자기 할 일만 하겠다. 의지. 맞았네. 2번. 화자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망령됐다. 이거 잘못됐다. 주책받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얘기한 거야. 스스로 자조의 심정에서 비롯돼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이거 어디 나오는데? 보기에 나오잖아. 둘째 줄에. 그지? 3번 매는 길고 물은 멀다고 한 거. 시냇물은 밤낮으로 울면서 흘러간다는 거. 자연을 자신의 지향물로 아예 틀렸어. 지향물로 가로막는 건 뇌하고 산이지. 미안해. 산하고 물이지. 여기 시냇물은 아니지. 감정이입이니까. 오히려 감정이입은 동병상련 같은 처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3번 틀렸다. 4번 짜기는 왜 그러고. 이거 나오잖아. 뭔데?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고 화자의 어떤 정서를 이입하고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정답 지금 4번도 맞았고 5번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님이여 헤아려 보십시오. 나 결백합니다. 그럼 어딨어?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볼 수가 있겠지. 뭐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이게 현실에서 있잖아. 거짓말만 해. 거짓말만 한다고. 현실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고요. 님한테만큼만 내 말을 믿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 시냇물은 X라고 지우면 되겠네. 3번 문제를 볼까? 이번에는 홍길동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간중간 내가 얘기했었는데 1번 감사는 홍인용이고 아우인 길동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잘못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불효하고 불충하고 나를 어지럽게 만드느냐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그지? 2번 임금은 신문에 앞서 진짜 홍길동을 찾기 위해 여러 명의 길동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다. 누가? 임금이 조장한다고? 아니지, 전혀 아니지, 그지? 여러 명의 홍길동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겠지. 임금이 아니고. 알았니? 3번 길동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난감해하는 형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고 잡혀간단 말이야. 정답 3번이다. 4번 길동이 잡힐 때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초월적 존재도 먹고요. 스스로의 비범한 능력으로 벗어나지요. 5번 임금은 길동을 병조판서에 제수함으로써 길동이 저지른 죄를 사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하의 계략에 의해서 제수하는 척하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거야. 알았니?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 A와 B. 자, A가 뭐냐면 A는 임양한 내 뜻을 쫓아 그칠 때를 모르도다. 견해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소실의 죄악이 지중하거늘 길동이 병조판서에 임명되고 나서 곁을 떠나고 만수무강 앞서서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A하고 B 끝까지 자기 일을 하겠다.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부분하고 가짜로 제수해갖고 저렇게 떠나는 길동의 모습하고 알맞는 걸 찾는 거지. A에는 불변과 지속의 의지가 담겨있다. 맞았어. 틀린 걸 찾는 거니까 A는 불변과 지속. 자기가 해야 될 일, 신하로서 해야 될 일 쭉 하겠다는 거니까 맞았고. 2번 B에서는 뉘우침이 나타났지, 그지? 뉘우침이 나타났지, 그지? 자기가 일을 만든 거, 적성차별 제도를 회피하고 무시하고 했던 거. 3번 B에서는 상대방의 평안한 마음, 이게 뭐야? 만수무강. 맞았고. 4번 A와 B에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원망, 아니 B에는 원망 없죠. A에도 A가 있잖아.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자, 니명한 내 뜻을 쫓아 그칠 때를 모른다. 그건 자기에 관련된 거니까 타인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돼. 알았니? A, B 모두 원망 없다. 그 다음에 그럼 4번이 정답이네. 그치? 5번 A와 달리 B에 봐봐. 상대방의 결과를 상대방 임금과 헤어지는 거에 대한 다짐이 나타났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정답은 4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맞았다. 5번 붉은 혈점. 이게 누구야? 길동의 표식이잖아. 표식. 길동이란 증거잖아. 정답은 4번이네. 어디? 정체를 확인한다. 동그라미. 길동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게 붉은 혈점이고요. 마지막 문제 6번 볼까? 보기를 통해서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거다. 가나 모두 조선시대 창작된 작품 밑줄. 조선시대 창작된 작품 밑줄. 그 다음에 유교의 충교 사상을 바탕으로 밑줄. 그 다음에 가정, 자, 우선 부모한테는 효도하는 거, 자녀는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1년이야, 1년, 천년, 근데 거기서 확장돼갖고 밑줄 쳐, 넷째 줄에. 그게 확장되어 결례를 사랑하고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게 된다. 공통점. 그 다음에, 효를 근본 덕목으로 삼아 밑줄 치고, 그러니까 효도해야 돼, 무조건. 충성을 안 해도 돼. 근데 충성 안 하면 불효야. 그러니까 효도해야 돼. 그러면 충성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따라서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임금시나 임금과 백성 간의 인연이 마치 밑줄 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처럼 그게 바로 질서이자 신념이었다. 당시의 사람들 됐죠. 자 지금 한 거 이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거다. 틀린 거 1번 볼까? 가에서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겠대. 아까 뭐랬어? 이거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어기면 안 되니까 절대성, 천륜, 믿음 이런 거지. 그지? 맞았고요. 나에서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홍공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꾸짖었어.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아버지를 살리려고 환약을 먹였어. 이게 천륜이란 말이지. 아무리 자기한테 욕을 하건 뭐라고 간에 끊을 수 없는 거야. 맞았고. 3번 나에서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소랑하는 건 불충이겠지. 그러니까 애달프다고 한 게 바로 그거고. 그래서 효도하고 충성해라. 그렇게 꾸짖은 거야. 알았니? 당대의 신념이 반영된 거다. 4번 가에서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이라는 거. 나에서 길동의 아버지를 위태로움에서 구하자라고 한 거 모두 효도지. 맞았고요. 5번 가에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가 된다. 나에서 홍공이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음을 강조한 것은 충과 형이 상충 X 상충이 아니라 동일한 거니까 일치 상응이란 말 같은 거란 얘기지. 그치? 상응이야. 아니 상대는 상충은 반대니까 반대가 아니라 이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고 효를 근본 덕목으로 삼았고요. 이 효를 지키려면 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거라고. 정답은 5번이고 여기 상충이라는 단어 잘 알아두면 되겠네. 여기까지.